제2회 닮고 싶은 지도자 발굴 프로젝트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 총 4회에 걸쳐 비전과 희망 제시의 지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2회차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늘날의 대도시 동경을 설계하고 창시해낸 지도자입니다.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가는 동안 그는 가신들과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미래를 여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날과 같은 혼미한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지도자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회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도로 가는 길. 1590년 여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대에게 관동을 주겠다. 에도로 가라. 겉으로는 영지이봉이었지만 속내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것. 비옥한 미카와 스루가 토토미의 땅을 빼앗고 갈대와 늪뿐인 관동의 허허벌판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가신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마리에 올라탄 쇼군은 침착하였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행군이 아니다. 이것은 희망의 행군이다. 그가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길고 험난한 여정 위에서 보여준 20개의 장면, 그리고 그 장면들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황무지에서 발견한 보물. 6번째 이야기, 잡초가 아닌 약초. 관동평야에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정돈된 논밭 대신 길 양옆으로 이름 모를 풀들이 사람 키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풀을 한 움큼 뜯어내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잡초뿐인 땅이라니 이런 데서 뭘 하겠습니까? 이에야스는 행렬을 세우고 길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풀 하나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잎사귀를 비벼 냄새를 맡고 줄기를 꺾어 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약초다. 너희 눈에는 잡초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백성을 살릴 약으로 보인다. 관점만 바꾸면 모든 것이 보물이다. 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던진 풀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행군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길가의 풀을 꺾어 살펴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빌리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달라집니다. 리더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눈으로 다르게 보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7번째 이야기, 늪지대의 개구리 울음소리. 에도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습지와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어디선가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설친 가신 하나가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살아야 한다니. 이에야스는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기대에 찬 미소가 걸렸습니다. 들리느냐? 저것은 훗날 우리 도시에 모여들 수만 명 상인들의 웅성거림이다. 도시는 이미 살아있다. 가신들이 멈칫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정말 시장의 소란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비단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늪지대 위로 환영처럼 도시의 윤곽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는 현재의 소음에서 미래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줍니다. 8번째 이야기, 거친 바람, 카라카제. 관동지방에 들어서자 그 악명 높은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카라카제. 건조하고 매섭고 거칠어서 얼굴을 활키듯 스쳐가는 그 바람에 병사들은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짓발이 찢기고 모래가 눈을 찔렀습니다. 이에야스는 옷깃을 여미긴 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오히려 가슴을 폈습니다. 이 바람은 나약한 정신을 날려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바람을 타고 천하로 날아오를 것이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웅크리고 있던 등이 하나둘 펴졌습니다. 같은 바람이 등을 떠미는 순풍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경을 역드로 볼 것인가, 동력으로 볼 것인가, 그 해석의 차이가 리더와 따르는 자를 가릅니다. 9번째 이야기, 돌뿌리에 걸린 말. 좁은 산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이에야스의 말이 돌뿌리에 앞발이 걸려 크게 휘청했고 가신들이 놀라 달려들어 이에야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말은 중심을 잡았고 이에야스는 안장 위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어 진정시킨 뒤 뒤따르는 가신들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멈춰있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던 자들, 실패가 무서워 한 발도 내딛지 못하던 자들의 마음에 그 말은 불씨처럼 떨어졌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번째 이야기, 텅 빈 벌판의 캔버스. 에도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일행을 맞이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건축을 맡게 될 가시는 막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을 쌓고 마을을 짓고 둑을 만들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말에서 내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벌판을 천천히 가리키며 눈을 빛냈습니다. 비어있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다. 옛 것을 부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건축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텅 빈 벌판이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캔버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뭇가지로 첫 번째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지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음에는 제3부, 사람을 향한 믿음 편을 소개합니다. 제3부에도 5개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녹슨 칼과 호미. 12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아이. 13번째 이야기, 떠돌이 장사꾼과의 대화. 14번째 이야기, 싸우는 두 병사. 15번째 이야기, 노병의 눈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